안녕하세요. 저는 향토발효음식연구소 소장 안은주라고 합니다. 작년에 제가 여기에서 10회에 걸쳐서 우리 여러분들과 같이 수업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의 호칭을 제가 젊은 청춘이라고 불렀었습니다. 참 많이 좋아들 해주셨죠. 물론 저도 젊은 청춘이고 싶고 그런 마음에 같이 동질감을 느끼고 같이 10회에 걸쳐서 수업을 했었습니다. 우선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답답하시죠? 많이 갑갑하시고요.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노년의 시대에 우리가 바깥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런 복지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데 그것마저 요즘 잠잠해짐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 마찬가지이고 저는 86세 되신 어머니가 시골에 혼자 살고 계시는데 그나마 유일한 낙이 복지관에 나가서 아침 저녁 아침과 오후에 수업을 하고 점심에 만난 점심을 사서 드시고 집으로 들어오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는데 요즘 또 이제 한참 11월 좀 나가나 했는데 다시 주춤해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오늘은 저도 기운을 업시켜서 우리 젊은 청춘들과 좀 더 재미난 시간을 갖고자 이렇게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자, 저는 물론 식품 과학을 전공하고 식품 영양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기운을 북돋아 줄 수 있는 것이 음식과 관련된 아니면 또 만약에 대면으로 한다면 재미난 추억거리 음식들을 끄집어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것이 유일한 제 장점인데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즐겁게 먹어야 좀 건강한 시간을 그리고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나이가 들면 모든 것이 다운이 돼요. 기운도 떨어지죠. 식욕도 떨어지죠. 의욕도 떨어지죠. 온갖 아픈 거는 많아지고 그리고 삶의 질은 점점 더 낮아지고 이런 가운데 우리가 그래도 기운을 내서 우리가 사는 날까지 내 자신을 내 스스로 보필하면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잘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식생활과의 소통을 위한 유년이라고 했지만 가장 쉬운 이야기로 잘 먹고 잘 살자 그리고 기운 내서 잘 살자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드실수록 우리가 일상적인 식사의 기본을 한번 살펴보면은 아침에는 위와 장을 깨끗이 할 수 있는 음식 이렇게 막연하게 써놓으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죠? 근데 아주 쉬워요. 우리가 아침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이제 밤새 이렇게 움츠려 있던 모든 장기들을 쉽게 서서히 이렇게 좀 활성화 시켜줄 수 있도록 슴슴한 된장국 그리고 나는 된장국을 싫어한다. 그러면 아주 슴슴한 미역국 나는 근데 육식파야. 육식을 좋아해. 그럴 경우에는 슴슴하게 끓인 소고기 묵국 이런 것들로 우리가 몸을 서서히 깨워주면은 훨씬 건강한 식생활을 할 수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도 장수국가 100세 시대 20년 후에 30년 후에는 150세도 바라보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하지만 최장수국가인 일본을 보게 되면은 아침에 이 사람들은 눈을 뜨면은 미소 된장국이라고 그래가지고 슴슴한 된장국을 먹고 그리고 우메보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먹게 되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좋은 게 뭐예요? 청국장도 있고 된장도 있고 간장도 있고 고추장도 있고 이런 것들을 조금만 넣어가지고 슴슴하게 국을 끓여서 밥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죠. 그리고 아침에는 될 수 있으면 탄수화물을 좀 드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나는 밥하기 귀찮아. 요즘 최고의 부모님께 효도하는 선물이 햇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막 슈퍼라든가 큰 마트 이런 데 가면은 햇반이 막 엄청나게 쌓여 있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저걸 그렇게 많이 갖다가 먹을까 했더니 시골에 계신, 홀로 계신 부모님에게 그걸 선물로 드리기 위해서 요즘 햇반이 잘 나가는 식품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점심 때는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음식. 이건 뭐 쉽게 얘기해가지고 고기를 먹으라는 얘기예요. 한참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너무나 많은 양의 음식물을 섭취해서 노년층들이 성인병에 많이 걸려가지고 고기는 먹지 마, 지방은 피해, 기름기가 많은 음식은 피해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몸을 구성하는 실질적인 요인은 단백질, 지방, 지질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기운을 내주는 것들도 그거예요. 하다못해 나는 고기가 먹히질 않아 이럴 때는 유지방, 우유라든가 치즈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는 것이 우리 몸을 지탱하는 우리 전 청춘들께서도 느끼지만 하루가 다르게 매일매일 느끼는 게 기운이 없다는 거예요. 자꾸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먹기 싫어도 꾸준히 그리고 비타민이라든가 채소와 같이 이렇게 단백질류를 섭취해 주는 것이 몸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많이 드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단백질을 하루에 120g까지만 우리 몸에서 소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하게 막 나는 오늘 많이 먹고 막 내일 막 기운차게 살 거야 이러지 마시고 매일매일 조금씩 아주 그리고 불판에나 아니면 기름에 지지는 것보다는 뭐 삶거나 수육 여러분들 좋아하시죠? 수육이라든가 아니면은 아주 담백하게 구운 이런 단백질류를 섭취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기운을 유지하고 그리고 점점 쇠락해져가는 몸 우리가 노년이 오면은 이 노인이 되는 과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노화 현상이고 하나는 노쇠 현상이라고 합니다. 노화는 우리 몸이 어쩔 수 없이 서서히 나이 들어감에 따라서 느껴지는 젊음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노쇠라는 것은 무리하게 내 몸을 쓰거나 무리하게 내 몸에 스트레스를 가하거나 해서 급격하게 나빠지는 질병과 같은 형태의 노화를 노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는 이렇게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음식을 드시는 것이 좋고 그리고 나이 들면 오는 것이 또 뭐예요? 불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녁을 잘 섭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과일이라든가 채소라든가 비타민이 많은 그러한 류의 채소, 과일 이런 것들을 섭취하고 주무시면 훨씬 더 몸이 숙면을 취할 수 있고 깊이 잠을 들 수 있고 그리고 그 잠의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삶의 수명이 달라진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러한 식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즐거운 하루 그리고 또 내일도 또 다시 힘차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보게 되면은 올바른 식사를 위한 개선 방향.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신토부리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예전에는 요즘처럼 막 해외에서 들어오는 음식 아니면 개발된 음식 그리고 4차원 공장에서 쏟아져 나오는 음식 이런 것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적으로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들 어렸을 때는 신토부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내 집에 냉장고도 필요 없어요. 한 걸음만 나가면 마트에 아니면 큰 어떤 시장이라든가 상점에 모든 것들이 쌓여 있어요. 그리고 그 제철을 잃어버린 사계절 음식이 매일매일 다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신토부리라는 말이 무색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봄에는 봄에 전기, 겨울에 전기를 받고 나오는 뭐 쑥이라든지 아니면 냉이라든지 달래라든지 이런 것들을 먹음으로 인해서 몸의 활성화를 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몸의 균형도 또 유지할 수 있고 그래서 요즘은 한철 앞서가는 것이 유행이라고 그러죠. 원래 딸기는 봄에 나오는 채소고 과일이고 그걸 봄에 먹는 것이 맛있는데 지금이 제철이에요. 수박은 지금부터 봄까지가 제철이에요. 이렇듯이 우리가 이제 세월이 많이 변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몸에 함유한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이렇게 제철 음식을 먹고 그리고 몸의 균형을 유지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발효 음식이 매우 유명한 나라이죠. 예, 모든 뭐 콩으로 만든 간장
간장, 된장, 고추장, 청국장, 또 그 외에 뭐 발효액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제일 크게 치는 것이 이제 김장철이 지났지만 김치. 우리가 김치를 매일매일 섭취하면은 유산균이 필요 없다고 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장암 발병률이 굉장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효 음식의 정기적인 섭취.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콩의 음식을 그냥 뭐 단백질 보충을 위한 음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콩의 항암효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치매도 나이 들수록 제일 염려하는 것이 이제 또 요즘 치매인데, 콩에 있는 레시틴 성분이라든가 이런 것들 인해서 치매도 많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발효 음식에 정기적인 뭐가 좋다고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막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서서히 매일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렇게 먹는 것이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올바른 식사를 위한 개선 방향을 보면은, 우리가 제가 아까 고기를 섭취하실 때도 될 수 있으면 수육이라든가 아니면 담백하게 구운 것을 드시는 것이 좋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더 건강을 되찾고, 예전에 이제 산업화 시대 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그냥 배불리 먹고 아니면은 뭐 그냥 밥이라도 제때 먹으면 다행이다 이랬지만, 지금은 건강을 위해서 내 몸에 어떠한 최장수적인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식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리법의 개선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다양한 연구를 거치다 보니까 우리가 조리법도 전통적인 조리법이 가장 좋더라. 그래서 제가 요즘은 다니면서 그럼 선생님 어떤 조리법이 좋아요? 막 이렇게 묻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가장 권하는 방법은 가마솥의 미학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지금 이렇게 선생님처럼 젊은 세대는 몰라요. 근데 우리 같은 세대는 다 이해를 하죠. 예전에는 가마솥에다가, 큰 가마솥에다가 밥을 안 치면 그 위에다가 가지며 호박이며 호박잎이며 고추며 또 다른 어떤 제철 채소들을 얹어서 그냥 푹 쪄낸 다음에 그냥 별 양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간장하고 깨소금하고 참기름 조금 넣고 파마늘 다진 거 넣고 그렇게 해서 조물조물 묻혀서 먹으면, 그 나물을 섭취하는 데에서도 우리가 비타민이라든가 각종 무기질 이런 것들을 섭취할 수 있지만, 그 밥에 녹아있는, 우리가 뭐 요즘 뭐 많이 이야기하죠. 뭐 안토시아닌이 어떻고 플라보노이드가 어떻고, 그것을 많이 먹어야 노화를 지연시키고 노화를 예방할 수 있다.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밥을 지어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불도 절약했죠. 시간도 절약했죠. 그리고 각종 영양소를 다 온전히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조리법이 우리의 전통적인 조리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재료 본연의 맛과 영양을 그대로, 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조리법이자 건강식의 섭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 우리가 첨가물이 많이 들어갈수록 우리 몸에 유해하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은 방법은 오이를 그대로 먹고, 가지를 그대로 먹고, 호박을 그대로 먹고, 호박잎을 그대로 먹고, 이렇게 될 수 있으면 간은 약하게, 그리고 당류라든가 이런 것들은 적게, 그리고 맵기라든가 이런 것도 적절하게 이렇게 재료 본연의 맛과 향을 유지해서 먹는 것이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데 가장 좋은 조리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젊은 청춘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다 이해를 해요. 머릿속으로 다 지금 그려질 거예요. 가마솥 안에서 끓고 있는 그 갖가지 채소들, 과실들, 또 뭐 어떤 된장찌개, 계란찜 이런 것들이 아마 눈으로 다 그려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밥을 하실 때, 밥속에다가 밥을 안 치실 때, 나이 드실수록 조리하는 것도 귀찮으시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막 빵 조각이 하나 대충 막 먹고 막 우유 한 잔 마시고 버티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세요. 밥 안 치실 때 밥솥에다가 오늘 내가 먹고 싶은 채소 다 넣으세요. 제가 가지도 넣고 호박도 넣고 그렇게 해서 취사 누른 다음에 조금 물 넣으면 어때요? 그냥 꺼내가지고 간장, 깨소금, 참기름 조금 넣어서 조물조물해서 드시면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환경 조건. 우리가 지금 노년들 다 외롭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항상 제 고향 충남 청량리라는 곳에 내려가서 김장을 하는데 이제 엄마 친구분들이 오셔가지고 뭐 다른 거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거 이런 거는 못해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갖다 주는 배추에다가 이렇게 속척척 넣어주는 요거를 도와주시는데 평균 나이가 85세예요. 그리고 다 지금 혼자 사세요. 그 외로움이 우리의 시력도 떨어지게 하고 의욕도 떨어지게 하고 그렇죠. 그래서 저희 엄마는 이제 저희 충남 청양이라는 곳에 저희 어머니도 혼자 계시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작년에 손녀를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요즘 걷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렇게 폴짝 뛰는 사진을 이게 크게 확대를 해가지고 어머니가 앉아 계시는 쇼파 앞에다가 이렇게 놔드렸더니 심심하면 전화가 와요. 그 아이 이름이 시연이인데 야 시연이가 나한테 막 날아오는 것 같아. 그렇게 사진을 보면서 위안을 받으시고 그리고 엄마 제발 좀 잘 챙겨 드세요. 저 귀찮으시더라도 냉동실에다가 갈비탕 넣어놨으니까 하나씩 꺼내가지고 데워서 드세요. 맛이 없으면 못 먹겠어.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맛있게 먹는 조건 이거 굉장히 필요해요. 좋은 사람과 맛있는 음식을 좋은 장소에서 먹는 것만이 정말 영양이 피와 살이 뭐 젊었을 때 하는 이야기겠죠. 잘 먹어야 피와 살이 되고 뼈가 되고 그런다고.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은 그 외로움에 그냥 마지못해서 죽을 수 없으니까 그걸 드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양으로도 안 가지만 잘 체하시고 또 잘 드셔도 맛도 모르시고 야 맛도 없다 뭐 그러십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제가 내려가서 같이 아침 식사라도 하게 되면은 야 왜 이렇게 맛있다냐 네가 하는 음식은 왜 이렇게 맛있다냐 그러면서 한 그릇을 다 드세요. 아유 엄마 잘 드시는구만 맨날 못 드신대. 그러니까 너라도 이렇게 와서 해주니까 이제 한 그릇이 넘어가는구나 이럴 정도로 우리가 그 외로움이 주는 그 삶의 질의 저하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더라도 이제 좀 이런 복지관에 못 나오면 이웃에 건강한 친구분들이라도 한두 분이라도 불러서 같이 부침개라도 부쳐서 드시고 하다못해 귀찮으면 좀 시켜서라도 이렇게 드시면서 기운과 활력을 되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굳이 뭐 이제 별 큰 영향은 아닌데 우리가 이런 것들이 나이대별 몸속 독소를 없애는 음식들. 그래서 요즘 TV에서 많이 선전하죠. 주름살을 없애려면 뭐 콜라겐을 먹어라, 또 메치오닌이 많이 있는 음식들을 섭취해라. 그리고 요즘 막 각종 무슨 오일 해가지고 그런 기능성 식품들이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물론 그거를 같이 식사와 같이 병행을 하면 훨씬 더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대에는 저런 비타민, 단백질, 30대에는 피부에 수분을 촉촉하게 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40대 이후, 50대 다 마찬가지예요. 항산화 식품으로 식품이 섭취로 피부 노화도 지연하고 피부에 탄력도 중요하지만 몸의 기능을 잃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나이 드실수록 우리가 항산화 식품, 항산화라는 것은 결국 노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산화를 지연시키는 식품 아니면 음식, 채소 이런 것들을 많이 먹으라고 그러죠. 그래서 나이 드실수록 과일도 될 수 있으면 검붉은색 아니면 검은색, 블루베리라든가 아니면 다른 오디라든가 이런 것들, 또 그리고 오미자 이런 것들, 구연산이 많은 이런 식품들을 먹음으로 인해서 피부 재생도 돕고 또 지친 피부에 탄력도 준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몸 안에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나이 드실수록 물을 많이 먹어라. 그래서 하루에 최소한 1.8리터 이상씩은 먹으라고 그러는데
나이 드실수록 물도 못 드세요. 왜 그러냐면 식욕이 자꾸 되는데 물을 많이 먹게 되면 잘못하면 막 더부룩한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물을 드시고 조금 이제 움직이시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물 1.8리터가 넘어갑니까? 절대로 안 넘어가죠. 그래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기 위해서는 좀 이렇게 산책이라든가 아니면 좀 이렇게 동네를 한 바퀴 돈다든가 이렇게 몸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콩, 깨, 해조류, 채소, 생선, 뿌리채소 이런 것들은 매일 조금씩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이 드실수록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제 몸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도 기능이지만 의욕이 저하돼가지고 막 차려서 먹는 게 귀찮아요. 그래서 자녀분들이 걱정해서 냉장고 안에다가 이것저것 해서 넣어놔도 그걸 다 꺼내가지고 드시는 것조차도 귀찮아하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좀 귀찮아도 다 꺼내서 조금씩 덜어가지고 요것저것 뭐 멸치볶음, 김자반, 김치, 장아찌 뭐 이런 것들, 또 생선 쪼가리, 그리고 고기류 이런 것들을 골고루 조금씩 이렇게 섭취를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건강해야, 내가 건강하지 않아서 자녀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살아줄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 이 젊은 청춘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내가 내 수족을 움직이지 못하면 자식들은 바로 요양원으로 보내버린다. 요양원에 가면 내 삶을 내 스스로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누워있는 게밖에 없어요. 주는 대로 먹고 누워있고 주는 대로 먹고 누워있고. 그건 이제 그때부터는 삶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적어도 내 손으로 내 밥을 먹고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할 때 그걸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그거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잘 챙겨 드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노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검은색 음식을 많이 먹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노화를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기능이 신장의 기능이라고 해요. 근데 신장의 기능을 가장 주도적으로 관할하는 것이 검은색 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검은깨라든가 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꾸준히 먹음으로 인해서 백발도 막지만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예방해서 급격하게 노화가 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또 주황색 음식이 있는데 이거는 면역력과 항암효과.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먹을 게 없어서 당근, 고구마, 호박 이런 것들을 먹었지만 지금은 일부러 내 몸의 기능을 저하시키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라도 이제 챙겨 먹게 되죠. 그리고 이제 초록색 하면은 예전에는 간의 기능을 보호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님들이 남편분들에게 초록색 음식, 녹색 채소, 그리고 녹즙 이런 걸 많이 해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혈관 88 뭐 그런 이야기 성경도 많이 나오죠. 네, 혈관에 어떤 콜레스테롤이라든가 지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초록색 음식을 꾸준히 먹어주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제 하얀색 음식 하면은 대표적인 것이 양파, 또 마늘, 또 이제 뿌리채소들이 많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콜레스테롤의 저하를 막아서 초록색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몸에 윤활한 활성화를 도울 수 있는 색소의 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보라색, 검은색과 마찬가지죠. 이거는 이제 심장병도 예방하고 독소도 제거하고 그래서 우리 몸의 기능을 이게 서서히 나빠지는 것을 예방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꾸준히 드신 분들을 보면 혈색도 좋으시고 그리고 혈관계 질환도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색깔의 음식을 다양하게 먹는 것이 좋은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라고 노란색 음식 그리고 또 빨간색 음식. 요즘은 또 남자분들 어르신들 남자 어르신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많이 오는 질환들이 전립선 질환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토마토, 또 여자분들은 에스트로겐이 많은 석류, 그리고 이제 고추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꾸준히 먹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뭐 우리가 이 음식들을 한꺼번에 많이 섭취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몸에 갑자기 기능이 좋아지거나 아니면 안 먹는다고 그래가지고 기능이 급격히 나빠지는 건 없어요. 근데 그거를 계속 배제하다 보면은 어떤 이상 증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음식들을 꾸준히 잘 드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염두하셔서 이런 색깔들 시장에 나가시면 골고루 조금씩 사다가 드시면서 기능을 회복하시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노인 삶의 질.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65세부터 이제 노인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러죠. 65세. 내가 왜 노인이야? 나는 아직도 청춘인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65세가 넘으면 아무리 우리가 청춘인데 그래도 실질적으로 노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볼 때 예전에 이것도 좀 오래된 평균 수치인데 의정부가 수명이 가장 많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쪽 전라도 쪽으로 갈수록 이게 조금 노인 삶의 질이 떨어지고 또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이 좀 적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크게 뭐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정말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죠. 그래야 여러분들도 복지관에 나와서 다양하게 주어지는 어떤 혜택도 받고 그리고 또 어울려서 삶을 같이 논하고 또 소통도 하고 그래야지만 이 활기도 돌고 활력도 생기고 그리고 재미도 있죠. 일단은 삶이 재미있어야 되거든요. 저도 여러분들과 대면으로 올해는 꼭 이거를 하려고 생각을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과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살아온 이야기도 듣고 또 옛날에 먹었던 음식 이야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잃어버렸던 음식의 추억도 되살리면서 그 맛의 느낌, 향취, 그리고 추억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저도 올해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봄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다 취소되고 지연되고 그러다가 이렇게 올해가 다 끝나가는 오늘에서야 여러분들과 더구나 이렇게 랜선으로 함께 소통하게 되었습니다. 참 답답한 일이죠. 네, 하루빨리 코로나가 막 물러나기를 여러분들과 기원하면서 우리가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즘 사회가 주는 이러한 혜택들을 여러분들이 누리는 것이 가장 큰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에요. 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요즘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빨리 코로나가 물러나기를 바라야 되겠고 그리고 사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나이 들면 다 똑같다. 예쁜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나이 들면 다 똑같다.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정생활을 그리고 사회생활을 그리고 가족과의 유대관계를 그리고 자녀들과의 유대관계를 원만히 잘 따뜻하게 다독여가지고 나이 들수록 그래도 자식들이 하루에 한 번이라도 찾아오는 사람은 천만다행인 것이고요. 또 멀리 떨어져 있어서 볼 수 없는 사람들은 불행이지만 그래도 요즘은 또 페이스톡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화상으로 늘 우리가 정말 좋아진 세상이에요. 손주들이 커가는 걸 보고 딸내미가 뭘 하는지 보고 아들내미가 뭐 하는지 보고 또 우리 집에 새로 생긴 것도 자식들한테 보여주고 또 내가 한 거를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세대이거든요. 그리고 요즘 삶이 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외롭다, 너무 괴롭다 이러지 마시고 즐거움을 스스로 찾으시고 자녀분들과 자주 소통하시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 같이 배려하고 나누고 그리고 나이 드실수록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필요성이 없으세요. 예전에는 내가 그리고 우리가 못 살았기 때문에 막 무조건 집에다 쟁여놓고 쌓아놓고 막 이래야지만 마음이 편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네, 집에 굴러다니는 채소가 있으면 부침개라도 하나씩 붙여가지고 이웃에게 나눠주고 또 불러서 먹고 물론 이제 본인들이 건강 상태를 보면서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지를 또
여러분들이 좀 판별을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나눔의 생활, 그리고 같이 공유하는 생활, 그리고 같이 소통하는 생활, 이것으로 인해서 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브루게스타라는 음식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근데 이제 여기에 장소상 불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불을 쓰지 않는 재료들만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재미있는 브루게스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루게스타라는 거는 우리가 이탈리아 지방에서 브런치,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침 대용 식사 아니면 음식 먹기 전에 에피타이저로 나오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브루게스타는 이런 바게트 빵을 이용해서 만드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 젊은 청춘들이라고 제가 일명했지만 또 좀 치아가 안 좋으신 분도 있고 또 딱딱한 것을 싫어하시는 분도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은 더 부드럽고 이렇게 빨리 손쉽게 먹을 수 있는 식빵을 가지고 또 브루게스타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선 먼저 이 바게트 빵을 이용한 브루게스타를 만들 때에는 대부분 이제 이렇게 만들죠.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내일 나누어 드리겠지만 크림치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기운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유지방을 하루에도 매일 조금씩 이렇게 드셔야 되는데, 요런 치즈 이런 것들도 굉장히 여러분들 몸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식재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크림치즈가 없으면 그냥 여러분들이 뭐 버터 이런 것들을 이용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집에서 하실 때에는 이거를 살짝 뭐 마늘버터라는 거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버터에다가 곱게 다진 마늘을 넣고서 잘 으깬 다음에 앞뒤로 이렇게 살짝 발라주세요. 그런 다음에 한번 올리브유라든가 아니면 버터에 한번 이렇게 구우면 훨씬 더 고소한 브루게스타를 드실 수가 있죠. 근데 지금은 이제 불을 쓸 수가 없는 관계로 그냥 이 바게트 빵 위에다가 크림치즈를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바르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이게 고소한 맛과 그리고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 단백질, 지질 이런 유지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발라주세요. 자, 이렇게 바르게 되면은 요거를 이제 그냥 먹어도 맛있고, 그리고 이제 다양한 제품들을 아니면 채소들을 이용해서 여기에 이제 올려 드시면 되는데, 저는 지금 오늘 부드럽게 그리고 맛있게 드시게 하기 위해서 두부, 토마토, 그리고 치즈, 그리고 오리엔탈 샐러드 소스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거 집에 없다 그래서 요거를 뭐 사러 간다거나 그러실 필요성이 없어요. 버섯이 있으면 버섯, 양파가 있으면 양파, 이런 것들을 잘게 다져서 볶거나 아니면 그것도 귀찮다 그러면 잘게 다져가지고 이런 오리엔탈 소스, 집에 만약에 우리 집은 오리엔탈 소스가 없는데 그럼 아니면 집에 있는 들기름, 참기름에다가 소금하고 후춧가루 같은 거를 조금 넣어서 잘 버무린 다음에 요 위에다 그냥 이렇게 얹어서 이렇게 드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브루게스타라는 음식입니다. 아주 손쉽게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건데, 그 대신 이 위에 얹는 거는 무엇이든지 다 얹을 수 있다는 최고의 장점이 있죠. 근데 이제 오늘은 제가 준비한 재료들이 이렇게 치즈, 그리고 두부, 토마토 이렇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얹어서 브루게스타를 한번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 브루게스타라는 음식을 어르신들과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거는, 이거를 꼭 요러한 재료들을 가지고 하라는 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집에 만약에 버섯이 있다 그럼 버섯을 잘게 다져가지고 한번 볶아서 얹어서 이렇게 드셔도 되고, 그럼 이제 나는 바게트 빵이 싫다 이럴 때는 식빵 위에다가 얹어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또 그냥 하면 또 이제 사람이 재미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치즈도 얹을 것이고 두부도 얹을 것이고 그리고 토마토도 얹어 볼 거예요. 근데 그냥 얹으면 너무 밋밋하고 재미가 없으니까
조금 재미나게. 그리고 나는 이 토마토 씹히는 게 진짜 싫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명 요리 용어로는 콩가세라고 하는데, 얘를 갖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살짝 십자로 칼집을 넣고 어디든지 끓는 물에다가 한번 퐁당 넣었다가 꺼내면 이 껍질이 쫙 벗어집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불을 쓸 수 없는 관계로 그냥 얘를 이렇게 그냥 슬라이스해서 쓰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음식의 장점이 뭐냐면은 집에 있는 재료, 혹시 뭐 먹다 나면 아니면 자녀분들이 사다 놓은 뭐 다양한 빵들이 있다, 아니면 비스켓이 있다, 그러면 그냥 무엇이든지 이렇게 있는 거 다 넣어서, 또 익혀야 되는 재료가 있을 때에는 익혀서 여러분들이 이 음식을 만들 수가 있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조금 재미나게 하기 위해서, 자, 제가 여기 나비몰드, 이게 나비 모양이죠? 너무 귀여워, 나비몰드. 자, 나비몰드로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칼로다 땡강 반만 자르면 돼. 그런 다음에 얘를 갖다가 위에다가 이렇게 얹어주세요. 이렇게 얹으면 돼. 이렇게 얹고, 그러면 나는 이제 하트 사랑이 필요해. 우리 애기에게 사랑을 주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찍어서 이렇게 하트. 나비가 하트를 달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사랑이 오면 어때요? 막 꽃이 날아들고 나비가 날아들고 그러죠. 그래서 그냥 얹는 것보다는 예쁜 꽃을 하나 만들어서 자, 이렇게 예쁜 꽃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딱 얹어줄 거예요. 와, 너무 맛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걸 그냥 먹으면 좀 슴슴하겠죠. 그래서 집에서는 두부를 구워서 해도 되고, 아니면 소금이라든가 이런 걸 살짝 뿌려서 간을 해서 해도 되고, 내 마음대로, 내 취향대로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하실 수가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항상 혼자 우리 젊은 청춘들이 식사를 하시더라도 내가 황제다, 나는 여왕님이다, 이런 마음으로 멋지게 차려놓고 식사를 하죠. 막 종색하게 막 찌그러진 쟁반에다가 막 간장 하나 넣고 된장 하나 넣고 이렇게 드시지 말고, 꼭 이렇게 잘 예쁜 그릇에다가 잘 이렇게 차려서 담아서 이렇게 살짝 오리엔탈 소스를 뿌린 다음에, 자, 이렇게 예쁜 브루게스타를 마치 영국의 여왕이 된 듯이 우아하게 이렇게 드신다면, 또 이제 요걸 드시기 전에 옆에다 따끈한 유자차, 생강차, 요즘 몸에 좋은 이런 차들을 하나 준비해 놓고 싹 드시게 되면 정말 내가 그 순간만은 기분이 아주 좋아지는 느낌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게트 빵이 집에 있으시다 하면 이렇게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브루게스타를 한번 만들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지급되어질 요 이제 식빵 같은 경우에는 또 하기가 또 더 쉽죠. 자, 요거를 그냥 뭐 내가 오늘 뭐 만사가 귀찮아 그럴 때는 그냥 여기에가 있는 거 대충 얹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드셔든가, 아니면 이렇게 돌돌돌 말아서 그냥 이렇게 드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우아하게 내가 여왕이 된 듯이 드시라 그랬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우리가 4등분을 할 거예요. 조그맣게. 그리고 이제 핑거푸드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전부터 항상 우아하게 먹는 음식은 대부분 이제 크기가 작았어요. 그래서 너무 큰 거보다는 우아하게. 그리고 나는 좀 더 고급지게 먹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은 요 모서리들을, 나는 아까워 그러면 안 올려주셔도 되지만,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요거는 따로 나중에 요즘은 여러분들 저기도 그 에어프라이어 집에 많이 있으시죠? 그거 이거 넣고서 이제 뭐 한 3분만 돌리면, 한 5분만 돌리면
바삭바삭한 바게트 빵이 되죠. 그러면 그거 설탕 찍어서 드세요. 그러면 엄청나게 맛있게 됩니다. 그냥 버리시지 말고, 아까워하고 그냥 맛도 없이 이렇게 드시지 말고, 플라이어나 아니면 전자레인지다가 한번 돌려가지고 드시면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단한 바게트 빵을 나는 조금 먹기가 힘들다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은 이렇게 식빵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 식빵 위에다 하는 건 더 쉽겠죠. 왜 그러냐? 식빵을 일단 네 모양으로 잘랐기 때문에, 자, 아이고, 집에서 귀찮게 또 이런 몰드가 뭐 아무나 있나? 선생님이니까 있지? 그러니까 이렇게 두부도 4등분 해놓고, 치즈도 좀 이렇게, 치즈를 자를 때는 이렇게 비닐로 씌운 채 자르는 것이 더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 칼에 묻거나 그러면 떼어내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잘라 놓고. 자, 이제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식빵 위에다가 아까 나누어 드린 크림치즈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내일은 지급이 되니까 또 꼭 발라서 드셔보세요. 훨씬 더 고소하고 맛있을 거예요. 물론 영양도 좋죠. 자, 이렇게 간편하게, 자, 이렇게 발라놓고, 아까는 치즈를 먼저 올렸으니까 이번에는 치즈를 먼저 올리고, 그리고 두부를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크림치즈를 2개에다가 발랐습니다, 제가. 자, 치즈를 이렇게 떼어서 올려놓고, 그런 다음에 아까 두부 쓰는 거 있죠? 두부 쓰는 거를 하나씩 올리세요. 이렇게. 그래도 뭐니 해도 또 예쁜 게 좋죠? 그냥 막 대충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토마토를 슬라이스 한 다음에 제가 이번에는 예전에 꿈꾸지 못했던 별, 희망 이런 것들을 상징하기 위해서 별을 한번 찍어 볼게요. 여러분들은 그냥 올리셔도 돼요. 그냥 올리셔서 드시면 돼요. 뭐 굳이 막 올리려고 할 필요성도 없어. 근데 이제 그래도 이렇게 화면으로 보여지는데 너무 안 이쁘면 안 좋으니까 이렇게 별 모양을 찍어서, 자, 별을 올리고, 또 이쪽 별도 올리고, 자, 별을 올리고,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그냥 이렇게 먹고 그냥 이렇게 드시면 돼요. 굉장히 쉽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복잡하고 어렵고 막 이런 거는 사실 하기가 힘드세요. 그리고 귀찮아요. 계속 하다 보면 저걸 뭐하러 해야 힘들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거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더 쉬운 방법은 크림치즈가 없으면 말고 있으면 좋고, 요거를 이렇게 크림치즈를 바른 다음에 치즈를 착 이렇게 마른 목골로 올리고, 두부도 또 마른 목골로 올리고, 그리고 토마토는 좀 사각썰기를 해가지고 또 이렇게 마른 목골로 올리고. 와, 이것도 새로운 방법으로 아주 손쉽게 이런 트림이 이런 거 하나 필요도 없이 이렇게 맛있는 브루게스타, 식빵 브루게스타가 됐죠. 그래서 이거를 외국에서는 굉장한 요리로 칩니다. 근데 우리 정말 쉬운 거예요. 굉장히 또 재료도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맛있어. 예쁘게 세팅을 해서 마지막 사진을 찍자. 자,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한 게 부르게스타. 심심할 때, 외로울 때 한번 요 부르게스타를 한번 해볼까? 한번 어디다 적어 놓으세요. 이 부르게스타를 계속 외치다 보면은 즐거워져요. 예, 부르게스타? 뭐지? 이게 부르게스타? 그건 한번 해볼까? 그래. 그래서 오늘은 있는 거 없는 거 다 꺼내가지고 내가 오늘은 그래 외국 요리라는 걸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고 요렇게 야, 우리 선생님 센스 있게 접시도 좋은 걸 잘 가져오셨네. 자, 와, 완전한 근사한 요리가 됐죠? 그냥 우리가 일명 그냥 저 식빵 갔다가 두부 갔다가 저거 뭘 할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근사한 핑거푸드 그리고 유럽의 맛있는 음식이라는 부르게스타가 됐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집안에 있는 재료들을 이용해서 이것저것 넣어가지고 이렇게 맛있는 요리 만들어 드시고 기운 내시고 코로나도 이겨내시고 건강한 올 한 해 잘 마감하시기를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